저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2004년? 2005년? 아마 그때쯤에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뭐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예. 내년이면 이제 민방위가 무려 18년 차? 아무튼 군대 얘기는 이제 저한테는 비교적 먼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군대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정도만 알지 제가 막 다녀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격하게 강하게 공감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오늘 리뷰에서도 혹시 뭐 군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게 혹시 있거나 한다면, 오늘 리뷰할 DP는 대체 왜 그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오늘은 드라마 DP가 왜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지, 왜 이렇게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배경으로 나오거나 소재로 등장을 하는 영화나 뭐 드라마들은 꽤 많이 있었지만, 군대가 드라마의 주 무대로 등장하는 작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이라고는 하기 좀 이제 워낙에 이제 오래긴 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나 뭐 GP506, 뭐 알포인트 같은 또 공포 영화들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또 그리고 과거에는 뭐 베트남전이나 이런 소재 옛날 영화, 전쟁 영화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었죠. 뭐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판타지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군대 안에서의 사건들은 많지만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 않았거든요.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 자극적인 사건들을 다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냥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 이런 사건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주인공은 뭐 이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성장해 간다. 말 그대로 시작부터 결말까지의 쭉 이어지는 하나의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고참이 후임을 갈구는 거, 뭐 거기서 벌어진 어떤 사건, 이것만으로는 이야기를 만들기가 꽤 어렵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만 하더라도 사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본 흥행적으로 성공한 영화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지언정, 그리고 그 영화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대부분 뭐 하정우의 리얼한 군대 모습 뭐 정도이지, 정작 그 영화가 다뤘던 그 이야기 소재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회자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감독 인터뷰에서도 기획 단계부터 군대 얘기가 재밌겠냐라는 핀잔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군대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건은 만들기 쉬워도 드라마는 꽤 만들기 어렵거든요. 한동안 국내에서 조폭 소재의 영화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갈등도 만들어내기 쉽고, 악당도 만들어내기 쉽고, 사건도 만들어내기 쉽고, 뭐 법을 초월하니까 뭐 이야기도 만들어내기 쉽거든요. 조직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누군가가 막 또 억울하게 당해서 복수도 하고 뭐. 근데 이런 조폭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고 뻔한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근데 군대 소재는 반대인 게, 어떤 사건은 만들 수 있는데 그 당위성, 그리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매끄럽게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 드라마 안에서 강력한 몰입도와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캐릭터 때문입니다. 정혜인 연기한 주인공 이병인 안준호,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또 가족과 멀리 지내는 인물이죠. 내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썼다면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주인공이 군대에 가면 오히려 군대에서 이제 후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뭐 그런 선임으로, 혹은 그와는 반대로 가정에서도 당한 폭력, 군대에서도 또 당한다, 뭐 이런 조석봉의 포지션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주인공 안준호는 오히려 탈영병을 잡으러 밖으로 나가면서 영 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방관자가 되어버리는 포지션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게요, 군대 그리고 군대 밖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DP병 안준호는 관객을 대변하는 시점의 인물이기도 해요. 군대에 관심 없는 일반인 혹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군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DP라는 보직을 통해서 군대 문화가 어떻게 보이고 이걸 또 바로잡기 위해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와 동시에 사건에 가장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혹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큐멘터리 같다고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건 바로 이렇게 객관적인 시점을 가진 주인공의 관점에서 같은 마음으로 상황들을 지켜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준호가 나중에 어머니와 뭐 화해 아닌 화해 같은 인사를 이제 결국엔 이제 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 군대에 들어와서 제3자가 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의 관점 모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면 좀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가족사도 조금은 돌아보게 된, 일정 부분 성장하게 되는 캐릭터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주인공 안준호가 군대 내에서 피해자거나 그냥 뭐 가해자라는 아주 단순한 포지션이었다면 어머니와 화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과연 만들어졌을까? 1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고경표를 실컷 때리는데 그 대상이 고경표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때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도 어느 정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성장 코드가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어떤 몰입도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할 캐릭터는 바로 조석봉 일병이죠. 사회에서는 너무 착하디 착하고 순하디 순한 사람이 군대 내에서 온갖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또 내리갈굼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마지막에 가서는 흑화되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요. 조석봉을 만드는 게 바로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부조리라는 것을 전면에 드러내는 캐릭터죠. 사실 조석봉 이전의 탈영병들도 뭐 조석봉만큼이나 모두 기구한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석봉과 그 이전의 탈영병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나온 탈영병들은 복수의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군대 내에서 당한 가혹행위, 단순하게 그냥 피하고 싶었거나 가정에 사정이 생겼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지, 조석봉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존재를 하지만 그 가해자에게 또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의식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조석봉이 뭐 한두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선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여러 선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타령이 굉장히 설득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쌓아왔던 분노가 터지면서 의도치 않게 폭행을 해버리고, 그것을 들킴으로써 이거 어차피 망가진 인생 이제 막장으로 가야겠다 라는 의지로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에는 황장수를 만나러 가게 되죠. 만약에 이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타령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 조석봉이라는 캐릭터에게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대를 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이 드라마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왜 군대에서는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는 걸까? 왜 갈굼 문화가 생기고 또 조석봉은 내리갈굼을 안준호처럼 거절하지 못했을까? 뭐 혹자들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군기란 과연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군기라는 건 작전을 원만히 수행하고 명령체계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뭐 일종의 정신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사이에서는 이거 너가 해라 그러면은 싫은데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는 긴급한 작전도 수행해야 되고 또 여러 그 명령 체계가 있고 위에서 내리는 작전을 또 수행을 하는 것이 군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누가 명령을 내렸다고 갑자기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갑자기 무슨 철학 연구원처럼 토론회를 펼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 군대라는 건 그런 집단이 아니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렇게까지 군대 내에서의 일상생활에서조차 군기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걸까? 아마도 이런 군기가 필요한 시스템을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폭력과 권위가 군기라고 착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선임이 되면서 부조리함들이 사라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몇십 년의 이 군 역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많은 예비역들이 PTSD를 떠올린다. 근데 그 얘기가 여기에서 나왔던 갈굼을 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이 드라마에 나온 갈굼일 수도 있고 드라마에 나오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심한 갈굼을 당했을 수도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였거나 혹은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방관했던 사람들, 그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드라마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보는 드라마로서는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고 방관자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조석봉이라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만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아주 일말의 죄의식을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석봉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사실상 이 드라마의 최종 보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함부로 삿대질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상황들이 모두 이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를 본 관객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군대 가면 흔히 듣는 말, 또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뭐 2년도 안 되는데 그거 뭐 금방 지나간다. 뭐 참고 버텨라.
근데 그 말의 또 다른 부정적인 뜻은 어차피 너 혼자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기다려라 라는 뜻이죠. 일종의 방관의 의미도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뭐 하다못해 대통령도 5년 안에 세상을 못 바꾸는데 일개 병사가 2년 안에 군대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뭐 이건 불가능하죠. 제대하면 끝인데 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마지막에 나온 대사 중 하나인 수통도 안 바뀌는데 군대가 바뀌겠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이처럼 관객들을 대변하는 캐릭터와 또 관객들을 이 상황 속에 몰입시키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캐릭터들 할 이야기가 정말 많죠. 뭐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매력들은 충분히 아실 테니 저는 이 드라마의 어떤 주제의식과 관련된 그게 중심이 되는 이 두 캐릭터만 얘기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 극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것들을 확장시키는 건 DP병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설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뉴스에서 뭐 탈영병 뉴스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뭐 탈영병이 막 엄청나게 대단한 범죄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뭐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생겼거나 뭐 수류탄을 가지고 나가서 인질극을 벌였거나 뭐 그런 뉴스들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막연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탈영병 하면 범죄자. 그래서 범죄자니까 당연히 탈영병은 경찰이 잡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영병을 잡는 또 다른 보직인 DP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 드라마는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전문 형사도 아니고 뭐 전문적으로 수사 방식을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닌 20대 초중반의 군인 몇 명이 형사처럼 탐방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또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이한 보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DP병들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제대하잖아요. 사실 많은 보직들이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그만큼 군대 내에서 일부 보직들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모습보다는 아무리 뭐 위에서 뭐 이렇게 노하우들이 전해져 내려왔었어도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뭐 동물 관련 전공자 하니까 너는 군견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했던 탈영병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니까 뭔가 그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과연 저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작품을 보는 내내 들더라고요. 사실 군에는 정말 많은 보직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안도 작은 사회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한 역할에 맞는 사람들,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군대가 가진 특이한 보직 이 시스템이 부조리한 사건들을 막는데 정말 효과적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또 뭐 최근 뉴스를 보니까 DP병이 사라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작은 사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뭐 군대에서만 벌어지는 부조리가 아니라 보다 보면 이 일들이 학교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군대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회사는 째면 되고요. 사회에선 어디로 도망을 가도 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욕은 먹겠지만 그게 범죄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군대라는 건 도망가는 순간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부조리를 당한 건 나고 억울한 건 나고 피해자는 난데 범죄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탈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죄를 지은 인물들은 아니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가진 탈영병들이 많이 나오죠. 위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저 이 선을 넘어간 사람들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탈영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탈영을 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문제라고 말하는 게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또 다른 리뷰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뭐 일부 리뷰에서는 이 드라마의 신랄한 풍자가 좀 부족하다. 실제로는 더 심한 부조리와 더 심한 가혹행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드라마에서 다룬 정도는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다음번에는 더 많은 가혹행위와 더 악랄한 풍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풍자라는 건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신랄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그 메시지의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작품 내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잔인하게 묘사하고 심각하게 묘사할수록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심각한 문제는 작게 다룰수록 아무렇지 않은 척 다룰수록 아주 살짝만 다룰수록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어떤 경우였냐면 일하면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사회 비판의 문제는 작품 속에서 오히려 은근히 다룰수록 작게 다룰수록 시청자들과 관객들에 의해서 더 많이 회자되고 더 많은 이야기가 수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 피부로 문제라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뭐 시즌2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비판이 더 큰 사건 사고들을 원하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지금처럼의 수준으로만 아주 살짝만 묘사를 하더라도 그 비판의 메시지는 충분하기 때문이죠. 제작진 인터뷰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너무 리얼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묘사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싶어하는 재미는 사실 이런 사회 비판의 재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적인 재미일 뿐이고, 사실 더 느끼고 싶어하는 재미는 이야기의 재미죠. 만약에 사회 비판만 다루고자 한다면 그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지. 다큐멘터리로. 오히려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 비판의 메시지가 전면에 드러났던 영화들은 다 망했어요.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뭐 가령 일극기밀 같은 영화들은 메시지 때문에 드라마가 오히려 확 거기에 묻혀버려서 메시지의 힘도 떨어지고 드라마의 재미조차 떨어졌죠. 뭐 거의 서프라이즈 재연극 수준이지. 기획 의도만 좋지 보는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된다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도. 그래서 DP 시즌2가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아직 다룰 부조리가 더 많을 테니까요. 또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지금처럼 수준만 잘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극중에서 안준호의 복무 기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가 참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인트로에 있죠. 인트로에서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막 나오잖아요. 캠코더로 찍은 화면들이. 그걸 보면서 지금 여기에 당하고 있는 피해자나 혹은 누군가를 해치고 있는 가해자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방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의 가족, 우리의 친구인 사람들이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너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너도 방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닐까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인트로여서, 보통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인트로 화면이 나오면 드디어 재밌는 거 시작한다 이러면서 약간 뭔가 설레는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이 드라마의 인트로는 뭔가 숙연해지고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그런 인트로였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사실들이 있죠. 최근에 뭐 군 관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이런 서비스에 이런 드라마가 보여줘서는 안 된다, 걱정스럽다, 외국인들이 우리 군대를 어떻게 생각했냐 라고 하는 뭐 이야기를 봤는데, 아니 그렇게 걱정이 되셨으면 뭐 진작에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이야기를 언젠간 꼭 하고 싶었는데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때도 영화사가 군대에다가 제작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태극기 휘날리며 주인공들이 강제로 입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장면 때문에 뭐 군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군대가 그 영화 지원을 안 해줬어요. 아니 웃긴 게 헐리우드에서는 막 미군 항공모함이 막 개박살이 나고 막 비행기가 막 적군한테 맞아가지고 추락하는 장면들이 나와도 엄청 열심히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완벽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영화의 이런 특징도 이해 못하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이렇게 쪼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중국도 아니고 부끄러운 거 자꾸 숨기려고 그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이런 부조리가 더 이상은 없게 드라마 속의 이야기로만 남을 수 있게 바로 잡겠다, 뭐 이런 태도로 나오면 되지.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거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걱정도 팔자다 이씨. 오늘은 리뷰가 좀 길었습니다. 아직 못한 얘기 많죠. 이 극중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 임지섭 대위, 헌병대장, 한우열 상병, 그리고 빅맥 좋아하는 허경 일병, 뭐 황장수, 박범구 등등 뭐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도 뭐 리뷰 한 편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았던 작품인데요. 저도 DP가 공개되자마자 보지는 못했어요. 며칠 지나서 보긴 했는데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몰입도가 뛰어났던 작품인데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보신 분들도 제가 생각했던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생각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캐릭터들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캐릭터에게 가장 공감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어떤 캐릭터와 비슷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넷플릭스 이제 뭐 더 이상 볼 거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해지를 한 해 만에 했는데 또 이런 작품이 나와버리고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는 호흡기 꽂고 생명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면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라이브에서 한 적이 있었나 없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군대를 못 갔기 때문에 남들은 뭐 시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픈 게 한 1년 넘게 아팠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런 병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대학을 못 갔고요. 하여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못한 게 많죠. 영화 일도 사실 이것 때문에 포기해야 됐어요. 영화 일도. 그 뭐 영화과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건강 때문에 뭐 많이 포기한 일들이 많아서 뭐 남들은 뭐 군대 안 가면 좋지라고 생각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면제가 된 사람들이야 시간을 벌겠지만 뭐 저처럼 건강 문제 때문에 면제가 된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슬쩍 삐끗했다고 면제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재검받고 진짜 간신히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면제가 된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너무 또 넌 군대 안 가서 좋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나름의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DP를 보면서 군대 문화에 좀 더 많이 공감하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과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주변에 뭐 친구들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면서 아픈 이야기도 하고 상처가 있는 걸 이렇게 살짝 또 드러내줘야 또 서로 이렇게 더 돈독해지고 이 사회가 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